스파이더맨2에서 옥 박사는 트리튬을 이용해서 인공태양을 개발 중입니다. Designed for initiating and sustaining fusion, like a perpetual sun providing renewable power for the whole world. Today, you will witness the birth of a new fusion-based energy source. Safe, renewable energy, and cheap electricity for everyone. 옥 박사의 실험은 성공했고 이제 인류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습니다. Doctor, we have a successful fusion reaction. Power of the sun in the palm of my hand.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인공태양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는지 처음에는 쇠붙이 등을 끌어당기더니 건물 전체를 잠식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기까지 합니다. 이에 당황한 거미맨이 전기 공급을 차단했는데도 이 인공태양은 꺼지질 않고 멀쩡한 모습이죠. 옥 박사의 두 번째 실험 역시 인공태양은 통제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강물에 태양을 빠뜨려서 태양을 꺼뜨립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데 끝내 실패했지만 이 인공태양 시설을 실제로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어이씨 뭐야 이거 진짜 가능한 거였어? 물론 옥 박사가 만들고 있지는 않고 유럽연합,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인도 등이 합쳐서 공동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국가, 기업, 그리고 예산까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는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태양을 만들면 갑자기 거미남이 찾아와서는 방해하는 게 아닌지, 인공태양은 정말로 거미남이 와서 부숴버릴 만큼 위험한 물건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태양이란 무엇인가? 인공태양이란 말 그대로 자연상태의 태양이 아닌 인간의 기술로 창조해낸 태양입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핵들의 충돌에서 일어난 핵융합으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이때 줄어든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고 빛과 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태양의 중심에선 이런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자, 이처럼 인공태양도 태양하고 같은 원리로 핵융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만들려면은 태양하고 아주 비슷한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구에서는 중수소, 삼중수소,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트리튬의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고 삼중수소는 핵융합로 내에서 리튬하고 중성자를 반응시켜서 얻습니다. 자, 바닷물은 지구에 넘쳐나고 리튬도 매장량이 풍부하고 값도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연료는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은 1500만 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이 정도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은 어림도 없죠. 왜냐? 태양 중심부와 같은 높은 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선 1500만 도나 되는 높은 온도와 1000억 기압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지구에는 태양만큼의 거대한 중력이 없고 그만큼 기압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기압이 부족한 만큼 온도를 올려줘야겠죠. 자, 이 때문에 인공태양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는 최소 1억 5천만 도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 중심부의 10배나 되는 높은 온도죠.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온도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원자는 원자핵,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즉 수천도가 넘는 열을 가해서 아주 뜨겁게 만들어주면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는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전자가 되고 전자를 내보낸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양전하를 띤 입자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원자핵들은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을 척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척력 때문에 원자핵들은 서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를 초고온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원자핵끼리 충돌하고 두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원자핵 하나가 탄생할 때는 질량이 더 작아지게 되는데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질량차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인공태양은 이렇게 핵분열로 생성된 에너지로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목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영화에서 나왔던 옥박사처럼 문어다리 몇 개 갖다가 태양을 제어하는 게 가능할까? 태양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허공에다가 만들어도 되는 걸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옥박사가 실험에 2번 연속 실패한 이유는 이 인공태양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보호장치를 만들지 않아서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인공태양의 온도는 1억 5천만 도 이상인데요. 인공태양을 보관하는 장치도 없었고 뜨거운 온도를 차단하는 장치도 없고 옥박사는 이 인공태양 바로 코앞에서 아무런 보호장비도 안 입고 고글 하나만 끼고 있죠. 기술 시연한답시고 사람들까지 모아놨고요. 자, 이거는 그냥 영화니까 영화적 허용으로 영화 재밌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만약에 실제였으면은 인공태양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1억 5천도의 온도의 옥박사는 문어찜이 되고 스파이더맨은 거미고기가 되고 사람들도 전부 다 즉사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작하고 있는 인공태양은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담아둘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 용기를 핵융합 장치라고 합니다. 이 핵융합 장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게 가두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이 때문에 핵융합 장치 벽면에 직접 닿는 부분의 온도는 수천 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공태양의 장점은 뭘까? 첫 번째는 연료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핵융합 연료 1g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욕조 절반가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 있는 리튬의 양만으로 한 사람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죠. 인공태양은 원자력 발전 방식보다 그 효율이 뛰어납니다. 원자력과 같은 핵분열에서 일어나는 질량 결손율은 0.1%, 하지만 인공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나는 질량 결손 비율은 0.71%. 아까 전에 핵반응으로 줄어들거나 높아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질량 손실률이 7배나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질량의 연료를 소모한다면은 인공태양 기술이 현재 원자력 발전 방식보다 7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무게의 수소, 우라늄의 가격차를 생각해보면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연료 매장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공태양 기술이 사용하는 중수소는 바다에 22조 6,500억 톤이나 매장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류 전체가 200억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나라 지형 환경엔 더욱더 유리한 기술이죠. 향후에 인류가 우주에 진출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흔한 원소니까요. 자, 또 하나의 원료는 지표면에서 굉장히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리튬이니까 자원 고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낮죠.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난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죠. 당시의 폭발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이것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태양과 같은 핵융합 발전은 이런 사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원자로 내부에 연료를 미리 채운 상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원전하고는 다르게 인공태양의 핵융합 방식은 연료인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외부에서 조금씩 투입해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 때문에 폭발할 일어날 만큼의 연료가 없어서 핵반응 제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소폭탄도 핵융합 방식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인공태양도 역시 똑같은 핵융합 방식인데 안 위험한 건 아니지 않냐? 자, 수소폭탄이 그렇게 위력적인 이유는 금속 리튬을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횟수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공태양은 금속 리튬이 아니라 플라즈마를 사용하죠. 금속과 플라즈마의 밀도 차이는 정말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유해물질도 거의 안 나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운영 과정에서 인체에도 유독하고 폐기하기도 곤란한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헬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하죠. 하지만 인공태양이 만들어내는 생성 물질은 방사능을 띠지 않는 헬륨. 물론 방사성 폐기물이 일부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분열 발전의 폐기물들은 수십만 년 동안 환경으로부터 격리해야 되는데 핵융합 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길어도 100년 이내에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속성도 뛰어납니다. 태양광, 풍력 등등은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핵융합 발전은 이런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연료도 겁나 많아, 효율도 개쩔어, 터질 일도 없어, 환경에도 좋아. 인류가 이 인공태양을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태양에는 장점만 있는 걸까? 인공태양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술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구는 태양처럼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양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1억 5천만 도 가량으로 플라즈마를 가열, 밀집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도를 높이 올리는 것도 힘들고 고온의 플라즈마는 에너지를 잔뜩 얻어서 마구 날뛰기 때문에 얌전하게 붙잡아 두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방법을 고안 표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K스타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단 8초 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8초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8초 동안의 유지가 세계 최장 기록이라고 하네요. 과학적으로는 이 유지 시간을 300초까지 늘리면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25년까지 유지 시간을 300초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디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태양 기술을 먼저 선점해서 전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는 원리가 뭘까? 아크 원자로를 이용한 무한동력, 실제로 가능한 걸까? 다음 컨텐츠는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입니다.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